노후가 되면은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없어지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이 과거처럼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 규범이 없고 윤리가 없습니다. 부모님 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복희 소장입니다. 부모를 등급으로 나누면 몇 등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자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외국 유학도 시켜주고 지금도 유산도 빵빵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운 존재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 지옥이라고 말하면서 희망도 없고 결국 가출해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자라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라서 겨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참혹한 가정도 있지만은 그런 가정에서도 효자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이 일률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은 중간선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할까요? 이것은 오래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도요 큰 틀에서 보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막 정의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새끼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 돌보는 것은 눈물겹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보살피는데 하물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부모가 되면 전심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자신이 힘이 없어 죽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도대체 몇 살까지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야 될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자녀 발달 성장 단계마다 부모 역할이 다릅니다. 유아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생리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충족해주고 영양보호를 해주고 기본 생활의 습관을 형성해주고 애정으로 애착을 가지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유아기입니다. 여기 지나면요 아동기가 되면요 보통 6살에서 6살까지 이제 아동기라고 하는데요 교육적인 면을 지원해주고 학교 생활을 지도해주고 이거 초등학교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자녀에게 사회적 친구 사귀기를 알려주고 사회 규범을 예의를 가르치고 독립적인 격려를 통해서 집안일 등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이것이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가 할 일입니다. 이제 청소년기, 소위 이제 사춘기라고 말하는데요.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진로를 결정해주고 학업 지도를 통해서 대학에 입시를 하도록 밀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큰 역할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18세 이후가 되면 지속적인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뭐냐,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취업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의 일생의 전환기를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자립을 촉진하고 자를 신하도록 격려 지원해주고 독립적인 삶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인 초기에는 18살부터 25살까지 25살 이후에는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민법 974조를 보면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하면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되십니다. 강제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동양가정은요 유대와 책임이 중시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고 서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삶의 목표는 결국 가정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내는 게 삶의 목표고 나머지 그걸 위해서 직장 갖는 거, 돈 버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이것은 다 수단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 가치를 버리고 수단 가치하다 보면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또 부양한다고 하는 것, 또 모시다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제약받는 게 많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 세대 간의 갈등, 이게 기대와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균형과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의무인데요. 의무는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행 방식과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부모를 모실 거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거냐, 어떻게 내 역할을 다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 목적은 가정이 하나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걸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 가치를 동원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려고 별짓 다 하면서 너를 컸어. 널 키우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 키우려고 포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것은 보상을 바라는 부모의 말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자체로서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과거처럼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계선이 있고 평등관계가 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균형추가 필요합니다. 상호 부담이 되는 거예요. 100세대 때가 되니까 부모가 금방 안 죽어요. 40년 전만 해도 한갑지되면 죽기 때문에 한갑만 되면 잔치를 했어요. 또 70만 되면 인생 70 고래위 하니까 70 먹기 어렵다.
망해야 80이다 하니까 부양할 능력이 있던 간에 부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 져서 자국자족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자녀가 부모를 모실 시간이 40년 50년이 되고 그게 모실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고 부모도 또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부모와 자식 간에 각자 도생이 불가피한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감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를 키우는데 얼마큼 노력했으니까 감사를 느끼고 인정을 받고 그건 욕구입니다. 근데 보상 심리는 희생해놓고 바라는 것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자녀의 성공과 보상에 의존하면 결국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을 가지고 살고 자식은 자식 역할을 사는데 과거에는 같이 머무러 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은 노후가 60에 정정퇴직을 해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도와 의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정직하게 사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보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술 먹고 운전해놓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뭘 해놓고 딱 잡아떼어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기본적인 가치 규범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 규범이 없고 윤리가 없습니다. 동물처럼 그냥 우겨대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회 규범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립과 독립성을 함양하는 것은 결국 자기관리의 기술이거든요.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도록 옷은 어떻게 입고 숙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책임을 부여해가지고 자기 맡은 책임을 맡기고 그걸 완수하도록 유도하는 이것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부모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돈만 주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하늘천 따지 가르쳐주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게요 자녀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건전한 정적인 유산입니다. 물론 이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첫째는 뭐냐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키우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해줘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첫 번째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줘야 하고 적절한 운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무조건 사랑과 가슴을 표현하되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요 가정에서 갈등이 적고 가정의 안정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집에 와서 안정감이 없다 집에 오는 게 괴롭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잘못 물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공부할 수 있는 도구 자료를 제공해주고 주식적인 학습 습관 해주고 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독서를 권장해서 책을 읽게 하고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는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뭐 에디슨, 돈, 뭐 나폴레온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바르게 가르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건전한 자식을 키운 부모로서의 덕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서 교육적인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독립해야 된다. 이거 뭐 누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다 하죠. 물론 독립해야 되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독립을 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독립해야 하는 말은 이건 최근에 하는 말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요 이게 독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각각 독립하는 거 서로 삶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는 양쪽 부모나 자식 모두 자립성을 키우고 각자의 삶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품속에서 자라서 여기 칸가루조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도 떠나질 않습니다. 부모 밑에서 집에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밥도 먹으면서 게임만 하고 이런 가족.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독립성을 키우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자식에게 의존해가지고 자식의 돈 가져오기 바라고 이러는 것 부모. 이것은 독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독립 문제는 이건 필수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부양을 바라는 것은 과연 나쁜 부모일까요? 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관점은 뭐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효를 중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요, 개인주의, 독립 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우면 당연히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문제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요, 상호 지원하고 서로 이해로서 건강한 가족관을 유지해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이 됩니다. 특히 은퇴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 문제가 문제지만은 요즘에 의료보험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나빠질 때 의존할 곳은 오로지 자녀뿐입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건요, 끈끈한 가족관계에서 가족의 틀에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책임져주고, 이것이 상호 의존 관계가 유지되면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것이 사회 안전망입니다. 민법상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부양을 바라는 것, 이것은 법적 의무이지만은 과도한 부담은 오히려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도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은퇴한 부모를 이제 일하기 힘든데 자녀들에게 기대면 안 되는 건가요? 언제나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 오면 충분하게 모르지만은 당연히 자녀에게 도우면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필요 없다. 난 자녀들이 어렵다면 부담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몇 사람의 얘기고 대부분은 어렵게 되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부양의 의무는 법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에 대한 보상은 그건 보답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은 상호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각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녀는 부담이 커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어느 정도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서로 경제적으로 매몰돼가지고 부채를 졌거나 해가지고 부모도 돈이 없게 되고 자녀도 없게 되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조가 되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가 아들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집에들이 있는데 아들들 둘이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돈 없어가지고 꼴도 못 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한 놈이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이거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임마 내 통장로 봤어 이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돈이 있잖아. 뭐 어디 있어요? 집 있잖아요. 집 팔아가지고 다 쓰고 갈 때는 땡땡하고 가셔. 난 아버지 자산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눈 보고 너도 그래 했더니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내가 단편적으로 우리 아들들의 예를 들었지만은 현실입니다. 자녀가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자식의 돈이 부모의 돈은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그건 부모의 돈이지 자식의 돈은 아닙니다. 재정 능력에 따라서 서로 돕는 건 좋지만은 서로 협의할 문제지 어떤 동일선상에서 재산 공유 개념을 갖는 것은 이건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 자녀에게 기대면 안 되는 것이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에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나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또 자기 돌봄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나누어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잘했다 이렇게 하려면요 은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은퇴는 은퇴 후의 소득이 평소 소득의 70% 정도는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상자금을 가져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생겼다든가 갑작스러운 지출 사례가 생겼다 이러면 그 비상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평소 소득의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비상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재정적으로 안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비된다면 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요 경제적인 문제, 투자와 저축인데요. 주식, 채권, 연금 이거 자산 모두 분사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한 곳에 몰아두면 안 되잖아요. 투기성 투자는 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되면은요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없어지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을 하는 게 좋은데요. 연금은 개인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노소득자금, 가장 좋은 게 뭐냐? 건물주가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되면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니까 이런 게 좋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은퇴 전에 부채를 졌다 하면 퇴직하고 나올 때는 다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부터 부채가 없다. 생활비를 범위 내에서 축소해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건전한 경제 문제, 재정 문제에 안정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문제인데요. 건강관리, 건강하다. 이 건강은 장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요 정기적인 검진, 이 국가에서 요새 2년마다 해주잖아요. 질병을 조기 발견해가지고 조기 치료하면 간단히 들린 문제를 갖다가 나 아는 사람 한 분은요 갑자기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몇 달 만에 죽었어요. 말기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그동안에 건강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대장에 암이 생겨서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기 말기가 돼가지고 발견되니까 그땐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필요하냐?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과감하게 음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폭식을 한다거나 한쪽에 기울여 먹는다거나 또 운동을 해서 체력을 강화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체력이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인데요. 금주는 아니지만 절주가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아주 막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술도요 최근에 유엔에서요 발암물질의 알코올을 갖다가 발암물질에 포함된 거 여러분 아시나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절대 피워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하는 패턴, 그 다음에 피로 예방을 위해서 피곤하면 쉬는 것, 그래서 취미를 가지고 영화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더한 노후 대비는 자기 돌봄입니다. 자아실현 아시죠? 사람이 욕구가 생리적 욕구가 있고 안정적 욕구가 있고 사회 발전 욕구가 있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욕구는 마슬로의 5대 욕구 중에서 자아실현 욕구, 이것은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취미생활 또 관심 분야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공부를 한다는 영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번엔 일본어를 하겠다, 중국어를 하겠다, 계속 어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력을 단단하게 만든다든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누구보다도 필요한 거죠. 이거 잘못하면 아무리 다 돈이 있고 아무리 해더라도 사회적인 안정망하고 연결 균형 없다면 그 삶은 쩔뚝발이 생각하고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아니고 선택지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유산입니다. 건전한 정신유산, 이게 중요하죠. 아들에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신은 부모의 DNA를 유지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참 너무 고마워 이래. 나는 아버지가 닮은 게 다 좋아 이러더라고요. 큰 놈이 50이 넘은 놈입니다. 근데 아버지 닮고 싶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식이 그래요. 아버지 대머리는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건 닮지 말아라. 그럼 닮고 싶은 게 뭔데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닮고 싶은 건 딱 하나래요. 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힘들어도 늘 해오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무리 유혹받아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버지의 정신이잖아. 아버지의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외국에서 살면서 마약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아버지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 야, 그거는 내가 아들에게 재산을 못 물려줬지만은 정신은 제대로 줬다. 좋은 DNA를 이끌었다. 재정적인 무현주사인데요. 저축과 투자보다도 이제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또는 교육지원, 교육비 지원, 이런 것이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처세수를 유산하는 게 됩니다.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대인관계는요 감사하면서 늘 상대를 칭찬하고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보다 정치적인 것이 더 좋다. 이걸 물려주는 게 좋다. 술주정뱅이, 노름꾼 이런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죠. 그러나 건전한 정신과 사상은 봄소 롤모델이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관계일까요? 그건 가정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자녀 성장을 잘하는 것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전통 있는 가문의 DNA 정신, 외모, 재력, 백그라운드, 순풍이 돋단 듯 승승장구하는 것, 주변의 부러움을 타고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 저 왼쪽 같은 자식. 자식은 왜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서로 상처를 주는 말. 아버지 이렇게 할 거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부모를 원망을 떠넘기는 자식. 너 같은 자식을 내가 낳기 내가 귀신은 뭐하니 저를 안 잡아가느냐. 이런 가족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해서 악착까지 돈 못 벌지만 배워서 성공한 사람 현실입니다. 가문의 악연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악연을 끊고 더 잘된 사람도 있고 그건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죽어야 헤어집니다. 근데 전통이 중요하고 자녀의 의존하는 전통이 서서히 퇴색하고 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요새는 딸이 더 좋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부양의 의미가 분산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손 위주의 가풍이 무너졌습니다. 고려장을 연상하는 요양원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 현상으로 넘길 수 있지만은 사실 부모를 가정에서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다는 건 이건 비극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노후는요 어떤 결혼이 좋으냐? 건강한 돈 있고 스스로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취미를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오래오래 물결을 타고 즐거운 향해 하는 것. 부모 노릇 잘못하고 자녀에게 계획한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